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26구가 담양군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례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자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의 넋을 기리는 봉안식과 발굴 사업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후 이뤄진 첫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뒤엉킨 유해와 탄피, 고무신, 의족 등을 발견했습니다. 70년 넘게 묻혀있던 참혹한 국가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합니다. 담양 발굴 현장에서 본 유해는 겹겹이 쌓여 있었으며 그중에는 녹슨 총탄이 그대로 뼛속에 박혀 있었고 이번에 발견된 유해는 모두 26구입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 군경이 집단 학살한 구례 보도연맹 사건 관련자로 추정됩니다. 인민군의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주로 예비검속대 이동 중 담양에서 총살된 겁니다. 구례군 실내체육관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봉안식과 발굴 사업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구덩이 안에서 탄피나 탄구가 다수 탄피가 대량 확인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확인 사살까지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해는 세종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과 추가 유해 발굴 사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을 근거로 시작된 여순 사건 진상조사가 오는 10월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고 접수받은 건 가운데 완료 결정된 건은 9%에 불과합니다. 여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이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어렵게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은 국회 제적인원 231명 가운데 225명, 전체 97.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순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시작된 여순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도 벌써 1년 8개월을 넘었습니다. 현재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는 모두 7,540여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 규명은 단 한 건도 없고 희생자 결정은 7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심사 결정 처리 완료 현황 9%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국회의원이 행안부와 여순 사건 지원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국가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상규명을 염원해온 유족분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고 국회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이뤄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업무 보고가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정중히 호소드립니다. 오는 10월이면 여순사건법에 따라 진상조사 기간은 모두 종료됩니다. 여순위원회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은 내년 4월 5일까지 진상조사 보고서의 작성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위원 임기도 내년 10월 5일이면 만료됩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와 희생자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은 먼데 행정적 절차들은 마무리 수순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순 사건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조사 기한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연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진상보고서란 것은 다 모든 것을 조사가 끝난 완료된 시점에 보고 써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빨리 얼른 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까지 넘어야 할 난관들은 여전히 산적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소화천 정비율이 낮아 침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화천 피해 규모가 323억 원에 이르지만 관리 주체인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소화천 정비율이 38.4%에 그치고 있다며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소화천은 3,8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길이도 9,534km에 이르지만 정비율은 전국 평균인 46.5%보다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여수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가망만과 여자만, 거문도 해역으로 장마 전선이 물러가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당국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료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마가 주춤하면서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볼 만한 피서지들이 많은데요.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무더위를 말끔히 날릴 광양 백운산 계곡으로 김단비 기자가 안내합니다. 물 흐르는 소리부터가 시원스러운 광양 성불계곡입니다. 바닥이 다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계곡물에 발만 담그기만 해도 더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물장난을 치며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들,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뜨거운 햇살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푸짐한 음식에 산바람까지 솔솔 불어오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보기만 해도 또 여기 와서 진짜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해서 먹고 너무 좋습니다. 광양 4대 계곡 중 가장 긴 동곡계곡도 피서하면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습니다. 풍부한 수량과 수려한 경치에 평일에도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깨끗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구시폭포가 있는 어치계곡과 캠핑족에게 인기 있는 금천계곡도 백운산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시내 건과 온도 차이가 거의 한 4도 정도, 4 내지 5도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만큼 고도가 높기 때문에 시원하고. 장마가 주춤한 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 속에 백운산 4대 계곡이 시민들의 시원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시가 AI를 활용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습니다. 순천시는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통보된 위기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이나 복지 욕구 파악 등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대화형 AI 기반 자동 전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시는 AI를 활용해 초기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심층 상담과 복지 지원 등 행정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의료원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은 순천의료원의 총 자본 회전율이 지난 2021년 0.61, 2022년과 지난해 각각 0.53으로 재무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환자 유치와 장비 활용, 유휴 공간 활용 등 병영 진단을 통한 경영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인 순천의료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복무 여건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이 여수 국가산단 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제383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수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에도 해마다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독성가스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근본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의 안전 매뉴얼 미준수와 시설 관리 부실 등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바다를 누리고 퇴역한 해경함전 삼천이람이 치안 환경에 열악한 에콰도르를 지키러 떠납니다. 3,000톤급 함정의 양도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제 에콰도르 해군의 날을 맞아 삼천이람이 수리 중인 목포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함정 3001함에 에콰도르 국기가 내걸렸습니다. 선내에서는 부식된 철판을 새로 바꾸는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퇴역해 해경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함정을 에콰도르 해군이 수리해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3001함은 지난 1994년 첫 항해에 나선 국내 최초 3,000톤급 해경 함정인데요. 30년 동안의 운항을 마치고 지난 3월 퇴역했습니다. 에콰도르에는 대형 선박을 만들 조선소가 없고 예산도 부족해 3,000톤급 함정이 없는 상황. 그런데 최근 치안 수요가 많아진 에콰도르 해군 측이 함정을 고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경은 지난 4월 3001함 양여를 결정했습니다. 7월 25일 에콰도르 해군의 날을 맞아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공관장과 국방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정 양여 등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은 1941년 페루에 맞서 해양 영토를 지킨 함벨리 전투를 본따 3001함 새 이름을 함벨리함으로 지었습니다. Sirve de mucho para luchar contra las nuevas amenazas, como son el narcotráfico, el contrabando, la trata de personas y sobre todo el narcotráfico y la pesca ilegal. 해경은 지난 2020년에도 에콰도르에 300톤급 함정 2척을 전달한 바 있지만 3,000톤급 대형 함정을 타국에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 단속과 불법 조업 차단 등 해양 치안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000톤 경비 함정의 에콰도르 무상 양여는 양국가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에콰도르 해군은 정비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물다가 오는 12월 해당 함정을 타고 자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